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짝두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달이 되면 제가 개업을 한 지 약 2년 차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 전에 여태까지 2년 동안 개업을 하고 달려오면서 어떤 것을 상세하게 느꼈는지, 앞으로 이 업계에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현재 진입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실제로 내가 겪어보고 하는 스토리를 같이 공유하면 그 에너지가 2배 5배, 10배가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국 이 부동산 중개업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님, 고객님께서 우리 부동산 사무실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가 인사를 할 때 표정, 그리고 말, 그리고 함께 이 부동산을 보러 가는 그 과정,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끝내는 그 과정, 일만의 과정까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바로 중개업이구나. 이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말 한마디에 금은 보아, 금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손님이 정말 멀리서 온 거예요. 이랬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에서는 그냥 손님이 온둥만둥 컴퓨터를 보면서 네, 어떤 매물 찾으세요? 네, 바쁘니까 거기 앉으시고요, 이러면서 정말 그 태도가 뭐랄까 좀 싸가지 없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주 소수겠지만. 그런 반면에 어떤 부동산에서는 손님을 이렇게 눈을 딱 바라보고 딱 스마일로, 이 가짜 웃음이 아니라 진 웃음. 손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죠? 어디 지역에서 오셨어요? 손님 여기 앉아서 제가 VIP로 정말 멀리서 오신 만큼 제일 좋은 데로 그냥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두 부동산 중에 사람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당연히 후자지. 당연히 후자. 저도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이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 그럼 다시는 안 갑니다. 왜? 기분이 더럽거든. 왜냐? 나는 돈을 지불하고 먹으러 가는데, 그렇죠? 기분 좋게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러면은 다시는 안 갑니다. 다시는. 이 중개업도 똑같다는 거예요. 작은 거래든 큰 거래든 어쨌든 이 고객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어쨌든 좋은 거래를 했다, 정말 만족스러운 거래를 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중개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샀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또 한두 푼도 아닌데, 그쵸?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면서 결국 이 중개업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정말 기분이 좋을 거고,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을지 그것을 내가 연구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이 동네를 파악하고,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두 번째는 한 발짝 일찍 움직여야 된다. 옛 말에 하나 이 탈무드급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 이 말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이 집도 마찬가지로 정말 시즌 전에, 그리고 시즌 초창기 때 딱 오셔가지고 집을 찾는 분들이 또 잘 찾아요. 기가 막히게. 매매 같은 경우도 특히나 6월 종부세를 내기 전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또 잘 사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만큼 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한 발 빠르게,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빠르게 출근하고 빠르게 광고를 하고 빠르게 매물 접수를 하고, 상가든 주택이든 전월세든 아파트든 전 다 똑같다고 봅니다. 남들보다 내가 일찍 움직이고 활동을 했을 때 어떻게 먹이를 찾을 수 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왜냐? 이 공인중개사, 이 중개시장은 철저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제 성격이 그렇게 막 억센 스타일이 아니에요. 눈치도 굉장히 많이 보고 소심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도 이 중개시장에 어떻게 내팽개 쳐지니까 어떻게 되냐? 후천적 영업맨, 그리고 후천적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이 변화하는 게 제 스스로 느껴져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냐면, 제가 최근에 그 네오비의 중개 실무 책을 읽고 있는데 오늘 다 읽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 대표님이 멘토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멘토를 만나냐면 그 중개 사무실은
일반 중개업소들이 오전 10시에 여는데 그 멘토를 만난 그 사무실에서는 명함 200장을 다 뿌리고 오전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8시 30분이 되면은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해요. 고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물건 브리핑하는 과정까지 모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 이 대표님이 실패를 한번 겪은 순간에서 이런 걸 체험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그 네오비를 운영하고 있으시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지금 들어볼까 생각 중인데, 그렇게 일찍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동산이 오전 10시에 문을 여는데 이미 명함까지 다 뿌리고 오전 8시에 여는 부동산 두 개 중에 어디가 앞서 나갈까? 당연히 후자죠. 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또 달려가고 성장하는 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부가적으로 말한다면 중개업을 하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작은 경영 수업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진 이 자산 안에서 잘하고 있다, 잘 그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라, 그게 단계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그게 인상 깊었어요. 진짜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어떤 날에는 너무 힘들 때도 있었어요. 처음에 특히나 막막하고 처음에 도대체 매물도 없고 손님도 없고 이 골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막 지내는 과정에서 막 어떻게 헤쳐나가는데, 물어볼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혼자 헤쳐나가는데 나는 작은 경영 수업, 정말 이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그 수업이 아니라 찐 현실 부자가 되는 경영 수업을 내가 돈을 주고 월세를 내면서 배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 길이 정말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바뀔 수 있죠. 이 개업을 하신 분들은 모두 이 작은 경영 수업에 본인이 학비를 내고 달려가는 수강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작은 사업체도 일단 1년은 버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경영 속에서 내가 회계 관리도 해보고 고객 관리도 해보고 남들과 차별화되는 뭔가 서비스도 준비해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분야에서 정점을 찍어보고 다른 분야로 넘어갔을 때 그게 또 그만한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분야에서 이 켈리치 선생님이 상위 1% 정점을 찍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이 작은 경영이라는 것을 인지하니까 너무 재밌고 저 끝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산이 있으면은 산 정상까지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직원으로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우울하고 미래가 없다, 이곳에 계속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성장 가능성이 없다, 그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죽어있음을 느끼고 굉장히 우울감이 오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이런 스타일은 성장해야지 그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 가치가 어떤 소비의 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옷을 사고 명품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이런 것보다 나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 나의 가치를 증식시키고 나의 자산을 증식시키고 이렇게 그 능력을 키우는, 그 성장해내는 그것이 어떠한 것보다 가치가 높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리해보자면,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중개사가 이 중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세 번째, 체력 관리가 필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왜냐? 이 중개업 시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사실 이 직업적 특성이 가장 큰 게 주 7일을 거의 일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즌, 비시즌을 나누는 게 조금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그것이 존재는 합니다.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12월에서 2월 사이, 그 사이가 시즌이고, 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상가를 주로 많이 안 하지만 들어본 바로는 이제 명절이 끝난 직후 그때라고 합니다. 그런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이 중개사분들이 거의 주 7일 쉬지 않고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그 2개월, 3개월을 주 7일 쉬지 않고 달린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기 관리가 이때 필수예요. 이때 내 관리를 안 하면서 달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칩니다. 한 달 달리다가 지쳐서 두 번째 달에는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서비스 질 면에서 좀 이 지친 기력에 의해서 뭐 고객에게 짜증을 낼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롱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게 한 바퀴를 돌아보면 이렇게 달려가야겠다. 그런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때는 고객이 조금 올 거고 이때는 조금 쉬어도 되는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즌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그 하루를 달렸잖아요. 주 7일을 달렸고, 그리고 뭐 15일이든 정말 주말 없이 달렸어요. 남들은 쉴 때 나는 안 쉬고 달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에 대한 보상을 내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보상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맛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소고기나 이 돼지고기,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저희가 운동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근육이 생기는 그런 느낌, 그런 것을 제가 느껴서 정말 고생을 한 날에는 제가 제 스스로한테 소고기를 사주기도 하고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 만나서 이게 저한테 보상이 아니라 운동을 하고 이러는 게 저한테 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일을 열심히 했다면 운동을 하러 가서 열심히 기분 좋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던더라는 음악이 있어요. 그 던더의 가사에 보면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번개고 나는 라이트닝이고 나는 창조자야, 이런 스토리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철지를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들 나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즌이 다 끝났다, 내가 쉴 새 없이 달렸다, 그러면 여행도 한번 가보고, 그쵸? 너무 지쳤다 하면은 그날 조금 일찍 문을 닫고 간다더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전환시키고 이렇게 보상을 줘서 또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루틴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야 저는 롱런하는 중개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또 이제 비수기 때는 또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 비수기 때 애를 쓰면서 달려가봐야 사실 마음만 힘듭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유롭게 하되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쵸? 대회 비시즌 때 보면은 이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비시즌이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하잖아요. 왜? 그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게 무엇이냐면 매물 작업이라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작업, 광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좀 루틴이 생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일어나서 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게 매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읽으려고 해요. 그렇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출근을 하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나는 할 수 있고, 난 상위 1% 공인중개사고, 나는 될 수 있고, 포부가 있고, 내 꿈은 이뤄질 거야, 이런 자기암시를 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그러면 일단 실제로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이제 출근을 하고, 이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딱 먹은 다음에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해요. 왜? 바로 사무실에 앉으면 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동시에 임장까지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명함도 뿌리고 좀 매물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산책도 하면서 임장도 하고, 그쵸?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인사도 가고, 주변 임대업자 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이왕 일할 거면 재미있게 일하자. 이게 저의 굉장히 큰 활력입니다. 사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이왕 일할 거 내가 해보지 않은 중개 분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빌라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상가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이때 어떡하지? 운전박대 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이거 빌라 중개 재밌겠는걸? 상가 중개 재밌겠는걸?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 메시지를 가슴속에 담으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재미있게 임해야지 또 실력이 생기고 보완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하면서 그 속에서 보완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할 거 재미있게 일하자. 네 번째는 이 고객의 컴플레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응하자. 사실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 고객과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예요. 뭐 청소가 예상대로 안 돼 있다든지 등등의 기타 많은 사항들이 있어요. 뭐 이사 날짜 조정이라든지 옵션이 뭐 포함 안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때에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 끝은 뭐냐? 계약 파기입니다. 계약 파기. 나면은 시간, 돈 다 들여서 고객도 허무하고 나도 기분도 안 좋고 얻는 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이성적으로 이때는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성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가 협의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매도자든 매수자든 서로 양 당사자가 나와 이 중개사와 협의한 내용들을 모두 문서화시키고 문자화시켜서 상호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컴플레인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보여주고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손님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그쵸? 왜냐?
한 달 뒤, 두 달 뒤에 입주를 하면은 처음에 했을 때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고 뭔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이 추정을 해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증거 자료라든지 협의한 내용들을 제시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기분이 풀리고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울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서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중개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계속 느낍니다. 경험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지 말고 자존심을 내려놓자. 쓸데없는 자존심, 고집. 저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이 수수료를 이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어떤 분은 또 이제 후불로 원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살짝 이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사실 선불이든 후불이든 그거는 약정으로 서로 협의에 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고객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된다면 고객한테 맞춰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 고집 피워서 뭐예요? 자존심 부려서 뭐 할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존심은 그 네오비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냉장고 속에 그냥 내버려 두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하면 되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냥 내려놓고 죄송하다고 하면 돼요. 더 잘하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근데 뭐 나 잘났다고 공인중개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건물주가 되는 것 마냥 이렇게 고개 쳐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잘못했다. 부족한 것은 죄송하다. 그리고 그래 당신의 말이 지금 더 현명하다. 그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할 생각이고 그런 거를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하면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사실 이 개업 초반에는 정말 기막혔죠. 개업을 한다는 게 안 믿겼고 뭐 매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막 그랬는데 이렇게 2년 동안 지금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부동산 사장님들이랑도 뭐 지금 완전히 다 인사를 하진 않지만 근데 인사도 하고 지내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거를 나도 할 수 있구나.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자영업에 도전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폐업하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저의 실력만으로 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그 하늘의 도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